제 이름은 정숙, 올해 65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 그 시간 동안 제 삶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멀리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낮이면 가끔 개 짖는 소리나 옆집 창문 너머 들려오는 TV 소리만이 귀를 스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빛이 방 한쪽을 비추었지만 그 빛마저도 어느 순간 무채색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전날 남은 빵을 꺼내는 일상은 기계처럼 반복됐습니다. 하루하루는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갔고 제 마음속 시계는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잊혀져 가는 시간 속에서 문득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아주 작은 소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조용히 숨쉬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동네 재래시장을 걸었습니다. 시장은 그날도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좌판 앞에서 튀어오르는 은빛 비늘, 갓 튀겨낸 도너츠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기름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채소를 자르는 칼끝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장바구니를 메고 한 골목을 돌던 중 누군가의 어깨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습니다. 은빛이 스민 짧은 머리,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그리고 묘하게 따뜻한 눈빛.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나뭇결 같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낯설어야 할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기운이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특히 그의 왼쪽 눈썹 위,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작은 흉터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어디선가 정말 오래전에 본 것만 같은 잊힌 기억 속의 흔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누구였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 때문에 뒤척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목소리가, 그리고 그 작은 흉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멈춰버린 삶에 조금이라도 숨을 불어넣고 싶은 마음으로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복지관 문을 열었을 때 물감 특유의 향과 화이트보드에 적힌 수채화 기초반이라는 글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사님의 부드러운 안내에 따라 자리를 찾으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다시 뵙네요. 이거 정말 인연인가 봅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바로 그 남자. 그는 장바구니 대신 그림 도구를 들고 있었고 제게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상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제 귀에 남았지만 어쩐지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림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붓끝에 맺힌 물감이 종이 위로 번져나갈 때 그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 손길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제가 찾는 색을 함께 찾아주려는 듯 가끔 색깔을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늘 제 집 앞까지 걸어다 주었고 때로는 근처 찻집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제 색깔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잿빛 같았던 하루에 봄 햇살 같은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봄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완성한 그림을 본 상수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그림은 참 따뜻하네요. 꼭 지영 씨 마음 같아요. 그 순간 제 손이 허공에서 멈춰섰습니다. 붓끝에서 물감이 똑 하고 떨어져 도화지 위에 작은 얼룩을 남겼지만 저는 그마저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귓가에서 방금 들은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지영.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분명 저는 제 이름을 정숙이라고만 말했지 지영이라는 이름을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뭐라고 하셨어요? 상수 씨, 제 이름이 지영인 걸 어떻게 아세요? 제 목소리에는 가벼운 웃음이 섞였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일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제 실수였나 봅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표정엔 미안함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그리움이 스쳐갔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금세 웃어넘겼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수 씨가 저를 지영이라 부른 말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드는 낯익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 교실이 끝나면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전 기억들을 더듬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름 햇빛이 골목에 담벼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햇빛 속에서 오래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9살의 봄 고등학교 교정. 벚꽃이 흩날리던 날 운동장 옆 벤치에서 저를 기다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살짝 접히던 그 얼굴. 그는 농구부 주장이었고 늘 바쁜 와중에도 저를 보기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정수가 너는 웃을 때 눈이 반달 같아서 참 예쁘다. 상현이는 제가 웃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곤 했습니다. 그는 제게 지영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었죠. 너는 지혜롭고 영리한 아이니까 지영이라고 부를게.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지만 그 이름은 둘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숙, 편지와 데이트에서는 지영. 그렇게 우리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풋풋했고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졸업과 함께 운명은 저희를 갈라놓았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그는 먼 지방으로 떠나야 했고 우리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를 마음속에 묻고 다시는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뒤로 저는 결혼했고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시간은 그를 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옅게 만들었지만 지영이라는 이름만큼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림 교실에서 또다시 그는 저를 지영이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영 씨, 오늘 하늘 참 예쁘죠?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고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또다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거실 장식장 한쪽 깊숙이 넣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 낡은 편지, 졸업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앨범 표지를 쓸었을 때 오래된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곧장 저를 고등학교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앨범을 펼치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 혹시 그는 단지 닮은 사람일 뿐일까? 확인하면 마음속에 그 설렘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 그가 상현이라면 이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앨범 표지를 열었습니다. 앨범 속 흑백 사진들이 한 장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뿌연 필름 위에 박제된 청춘의 얼굴들이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각 반 사진 속에는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소년들, 단정하게 단발머리를 한 소녀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3반 마지막 줄 왼쪽 끝. 그곳에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접히고 눈썹 위에는 희미한 흉터. 사진 속에서조차 그 표정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김상현.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그 이름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바로 며칠 전 복지관 그림 교실에서 제 옆에 앉아 있던 상수 씨의 얼굴과 사진 속 상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구나. 입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왜 그는 상현이 아니라 상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수십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저를 지영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누군가, 그의 가족을 찾아야 했습니다. 몇 번의 검색과 동네 사람들의 도움 끝에 저는 그의 여동생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여성의 목소리는 낯익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수 씨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정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빠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동생은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오빠가 치매 증상이 조금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초기라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가끔 오래된 기억이 혼동되거나 사람을 착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끝에 흐르는 한숨이 저의 마음까지 적셨습니다. 그는 제가 사랑했던 상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저를 정숙으로 기억하지 못했고 가끔 지영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건 과거의 무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남은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잊은 이름으로 저를 부를 때마다 나는 잊혀진 지영이 되어버린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그림 교실 마지막 수업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창문 너머 햇살은 따뜻했고 나무들은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와 상수 씨는 나란히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붓을 멈추고 제게 물었습니다. 지영 씨,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 속엔 아쉬움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상현아, 그리고 상수 씨.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잠시나마 다시 서로의 세계에 머물렀고 저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더라도 그가 지영이라 부른다면 그 순간만큼은 저도 웃으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여동생의 목소리는 내 귓가에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오빠가 치매를 앓고 있어요. 짧고도 무거운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 상현이라는 이름 대신 이제는 상수로 불리는 남자가 왜 내 곁에 있는지, 왜 나를 지영이라 부르는지 그 뜻을 천천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나는 그 의미를 곱씹으며 잠 못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지금은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현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끔 내 이름을 헷갈려하고 잊혀진 이름으로 나를 부르는 그의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으로 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갈색과 노란 빛으로 물든 나뭇잎들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내 마음은 어쩐지 쓸쓸했지만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을 그 자리, 그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복지관, 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상수 씨는 여전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고 그 모습은 세상과 소통하는 그의 작은 창문 같았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영 씨, 그 이름에 나는 미묘한 아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나를 지영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이름은 우리 둘만의 오래된 비밀이었기에 쉽게 떨쳐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가 잠든 밤 그의 손을 조용히 잡습니다. 상현아, 나 지영이야. 우리가 다시 만났어. 속삭이듯 부르면 그는 가끔씩 희미한 표정으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낯설미 섞여 있지만 어느 순간은 기억의 조각을 더듬는 듯한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그 미소는 내게 커다란 위로입니다. 그의 기억은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기억의 잔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진실임을 나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옛 노래를 듣고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그의 기억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노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듣던 노랜데, 그럴 때면 내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치매가 멀리 물러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무섭게도 그를 점점 더 빼앗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내 얼굴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고 길을 잃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를 꼭 안아주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여기 있어. 내가 있어. 그 말이 그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길 바랬습니다. 한겨울 어느 저녁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 씨, 당신을 만나서 매일이 기적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아직도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보살핌과 따뜻한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이제 나는 그와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잊혀져 가는 기억 속에서도 내 이름과 우리의 사랑을 속삭여 줄 것입니다. 나는 다시 피어나는 지영이다.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황혼은 외롭지 않다. 사랑은 기억을 넘어 영원히 피어나는 꽃임을 믿으며